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잘 보내긴 했는데 날씨도 정말 좀 쌀쌀해지고 코로나19 국내도 역시나 이 3차 팬데믹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결국엔 또 국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집 밖에 아예 나가질 못했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매니저님. 이번 주 한 주 국내 시장 어떻게 좀 전망했을까요? 이 우울한 전망은 이상하게 또 잘 맞더라고요. 미국도 막 확진자 숫자가 한 15만, 16만 넘어갈 때 이러다가 막 20만 명 넘게 하루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우려가 좀 있었는데 실제 현실화가 됐죠. 그쵸. 20만 명이 훌쩍 넘게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한 4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늘어날 때 조만간에 또 1000명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우울한 전망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주말 동안에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예담 아나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꺼려지고요. 네. 여기저기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조금 두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방역의 고삐를 좀 당겨놔야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좀 차단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진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시의 이제 투자 심리도 약간은 이제 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확진자 숫자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제 비례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가 늘어나고 방역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더 강했거든요. 통계적으로 지난 2, 3개월 동안에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는 오히려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이 부각이 될 때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였고 실제로 오늘도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930포인트 안착이 좀 되면서 0.7%, 0.8%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여실히 그런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뭐 K방역,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나름대로 이제 시장보다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K방역 수혜주들 여전히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 또 일부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지수가 딱 반등이 들어오니까 낙폭을 대부분 또 줄여주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덕분일까요? 그렇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뭐 추세가 강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삼성전자 우선주 제가 잠깐 리뷰해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도 실제로 워낙 지금 강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벌써 7만 원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본주는 8만 전자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 모멘텀이 여전히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메인 주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4월쯤에 매니저님 처음 뵀을 때 저는 그때 4만 전자 간다고 그때 꼭 샀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4만 원 아래에 있을 때 샀으면 거의 이제 더블 수익이 난 거예요. 삼성전자로. 다른 종목도 아니고 무려 삼성전자가 이제 더블이 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도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뭐 잊을만 하면 반도체 종목들 계속 여러분들 포트에 좀 담아가는 전략 꼭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수혜가 좀 기대되는 종목들 좀 오후장에서 흐름도 잘 지켜보시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들 바로 리뷰를 가볼게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해 주신 하츠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하츠를 8,170원에 편입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뭐 8,550원까지 슬쩍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워낙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흐름이고 건설업종이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대형 건설사들도
사실상 뭐 환율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이제 내년에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업황을 조금 들어올려 줄 수 있는 네. 사실상 어찌 보면은 경기 순환매 사이클의 이제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건설업종이 이제 다른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다른 경기 민감주들에 비해서 워낙 최근에 못 올라왔었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에는 나름대로 이제 건설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그런 대형 건설주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중소형 건설주 특히나 이제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하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공기 이제 실내 공기질의 전환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방에 있는 이제 레인지 후드 거의 대부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하츠라는 브랜드가 이제 달려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동주택 기준으로 한 30세대 이상의 건물이라면 환기 설비를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이제 법제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환기 청정기와 관련된 하츠의 어떤 영업력을 상당히 좀 강화시키는 중요한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또 같고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환기의 중요성 너무 커져가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게 코로나19를 방역하는 차원에서도 한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은 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환기를 하려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또 심해가지고 환기하고 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없어지는데 미세먼지는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환기 청정 시스템이 꼭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하츠가 실적도 대단히 지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네.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딱 10,000원까지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으니까요. 이렇게 직전 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나타나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바로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 부광약품이에요. 11월 19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제약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만큼 이 종목 20%에 육박하는 수익률도 기록하고 있어요. 네, 부광약품을 제가 11월 19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달 조금 못 됐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11월 19일 날 보면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그 뒤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말 좀 지겨운 흐름이었잖아요. 한 3주 동안 계속 지겹게 바닥권을 헤매다가 네. 지난주에 이제 주식 배당과 관련된 모멘텀이 불거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광약품을 한번 리뷰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장중에 지금 거의 17%가 넘게 급등이 한번 들어왔고 특히나 이 부광약품은 레보비르라고 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 목표가를 네. 이제 29,000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대비하면은 22% 정도 수익이고요. 오늘 장중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뭐 한 26% 가까운 수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부광약품 외에도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하나씩 이제 목표가가 도달을 하고 있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 보이면서 10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네. 벌써 지금 1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또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바닥에 놓여 있는 종목 중에 또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한 종목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볼게요. 마지막 종목 12월 7일에 언급해 주신 지어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흐름 어떠하죠? 네, 지하소프트는 딱 제가 말씀드린 매수 가격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주들, 코로나19 수혜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어소프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아시스 마켓, 우리나라 이제 새벽 배송 시장에 이제 점유율 1등은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아직 비상장된 회사고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장외에서는 이미 뭐 거의 물량이 씨가 마를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어소프트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실적에 이제 견인차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는 정말 느끼실 거예요. 인정하긴 싫지만 코로나19와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야 된다. 내년에 백신이 보급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언제쯤 집단 면역이 나타날 건지 백신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눈에 체감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 백신 확보 전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는 미국에서도 미국의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집단 면역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는 내년 뭐 3, 4월쯤 되면 백신 보급이 시작되니까 거의 내년
연말 혹은 내후년이나 돼야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로나와 19와 관련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패턴들도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런 이제 생활 패턴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바로 이제 지어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딱 말씀드렸던 14,000원 근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다. 특히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좀 엄중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종목 대응을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14,000원짜리에 확실하게 안착만 된다면 말씀드렸던 16,500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니까요. 네.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위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바로 월요일 문자 사연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자 왔쇼. 첫 번째 사연, 문자 왔쇼. 8528님의 사연이에요. 홀마 B&H 52,975원에 비중은 10%예요. 네, 그 52,000원이면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좀 추측이 되는데요. 바닥권에서 역시나 이제 콜마 B&H도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5만 원 자리에서 지루한 흐름이었거든요. 아마 요 자리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52,000원 정도의 매수가 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강하게 반응이 좀 들어오면서 지금은 56,00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콜마 B&H는 뭐 건강 보조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건기식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중국 쪽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큰 영업력을 좀 가지고 있고 네. 마켓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실적도 대단히 좀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콜마 B&H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7만 원 정도 직전 고점까지 봐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워낙 바닥에서 매수가 되셨기 때문에 52,000원대에 사셨으니까 주당 한 10,000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면 한 62,000원 정도까지는 도달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연말까지 뭐 단기적으로 62,000원, 내년까지 본다면 뭐 한 7만 원 이상까지 그렇게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시고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 실시간 사연 하나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상님의 사연 받아볼 건데요. 보락 종목 주셨어요. 2,760원의 비중은 12% 보유하고 있는데요. 손절해야 할지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약간 이제 추격 매수가 되시다 보니까 네. 사자마자 이제 주가가 살짝 밀리니까 이걸 손절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지난주 이제 12월 10일 정도에 주가가 한번 단기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매수가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60일 이평선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바닥을 좀 지지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기계적으로 손절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라인을 그어놓은 이 자리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차트에 이제 보실 때 60일 이평이 이제 깨지는지를 보면서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2,400원 정도 구간이에요. 이 자리가 깨지기 전에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2,800원에서 2,900원 사이에 매물 저항이 상당히 좀 두텁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고 짧게 그냥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한 네. 2,800원에서 2,900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뭐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든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그렇죠. 영민 DJ에게 샵 2034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영민 DJ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바로 가볼게요. 네, 우리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넓은 필드에서 영민한 프로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하루빨리 이제 진짜 이제 야외에 나가는 것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좀 이제 화창하게 좀 개인 그런 이제 그 야외로 네. 우리가 자유롭게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네, 가져보도록 맞아요. 하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일단 IT 종목 먼저 한 종목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3,300원에 테크윙이라는 종목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꾸역꾸역 전고점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 뚫고 신고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상 최고가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 자리에 제가 이제 매물대가 있는 자리 요 구간만 이제 뚫어 올린다면은 사상 최고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메모리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메모리 테스터 장비 특히나 후공정의 메모리 테스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공정의 교체 그리고 신공정의 도입 그리고 DDR5의 전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에 이제 새롭게 이제 테스터 장비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기업들하고 다 거래하고 있는 네.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기업하고 다 거래를 하냐면 네. 사실상 이 테크윙이 상당히 좀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테크윙의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였는데 이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하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일본의 이제 도시바 반도체 지금은 키옥시아죠. 키옥시아하고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의 거래를 그냥 자체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해외 진출을 했는데 사실 해외 진출을 하고 나서 정말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2017년에 이제 고점 만들고 난 이후에 18년, 19년 올해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내년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테크윙의 기업의 실적도 아주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나타날 몇 가지의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되는 후공정 장비 회사다. 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DDR5의 전환. DDR4에서 DDR5로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타입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바뀐 타입의 메모리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장비 역시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DDR5로 이제 전환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큰 수혜 섹터 중에 하나가 후공정 이제 테스트 장비 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엑시콘 그리고 테크윙 그리고 유니테스트 이런 이제 테스트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SD 이제 테스트 핸들러, SSD가 이제 일종의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낸드의 이제 고단화,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이제 176단 개발에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낸드가 이제 계속 고단화되면 고단화될수록 집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도체 칩들을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네. 많이 걸리는 게 공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의 성능까지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제 교체 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런 테스트 장비 기업들이 내년에 분명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럼 뭐 글로벌 장비 업체들의 경쟁은 또 있지 않을까요? 더욱더 치열해지겠죠. 네. 실제로 이 테스트 장비들 우리나라는 유니테스트라든지 테크밍이라든지 엑시콘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네. 실제로는 미국의 장비 회사들 그리고 일본의 장비 회사들이 이 후공정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의 이제 키옥시아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새로운 이제 공정에 도입할 테스트 장비사를 선정을 했는데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바로 테크윙이 수주를 한 거예요. 2년 동안에 거의 한 1,000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올 걸로 기대가 네.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매출이 인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고객사들과도 상당히 지금 사업을 잘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미리 좀 준비해 놓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다른 IT 기업들보다는 조금 눌러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전공정 장비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후공정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수 앞서서 미리 좀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테크윙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2350원 말씀드렸나요? 매수가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4,000원 1차 목표가 네.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속에 테크윙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바로 이어서 서브 원샷 원킬 종목 또 하나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53,000원의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부강약품 리뷰해드리면서 한 3조 정도 시간은 걸렸지만 어쨌든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시간만 조금만 투자하시면 거의 뭐 20%, 2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내용보다는 자리가 좀 중요했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수혜주들이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나이티드 제약 역시도 내용보다는 일단 자리를 먼저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11만 2천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지금 거의 뭐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잖아요. 4만 원 초반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5만 원까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잘 거치고 다시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뭐 내용으로 따져보면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계량 신약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코로나19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유나이티드 제약이
경구 흡입용 코로나19 치료제. 대부분의 코로나19 치료제들 뭐 렘데시비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사제 형식으로 치료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덱사메타손 같은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응용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경구용으로 아주 간편하게 복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 장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8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등을 했었고요. 지금 주가는 뭐 과열까지 이제 올라갔었던 주가는 충분히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라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바닥권 공략을 하고 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한 2, 3주 정도 염두를 좀 해두시고 단기 목표가를 좀 세워놓으면 네.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53,00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63,000원, 1차 목표가 63,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자리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여기서 이제 63,000원에서 7만 원 정도 구간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손절 가격은 47,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월요일인데요.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네.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야 되는가, 엄한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